3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정비구역까지만 이번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설도 지나고 공부할 예, 맞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중에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정비 구역이라 하고, 이 정비 구역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정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계획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정비 사업을 결정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과 별도 법률이 마련되다 보니 이 도정법 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정비사업과 관련된 체계를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정비구역이 10곳 있다면 그 10곳마다 정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가 70만 정도인 대도시다 보니 이 정비 사업이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평지구 인접한 곳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5층짜리 아파트에서도 최근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이 늘상 반복되게 되면 그 정비 사업을 어떤 방침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 하나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토지 이용 계획이듯이 저 정비 사업이 계속 반복 수행되게 된다면 저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인지 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정비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가평군이라고 하는 군 단위의 행정관할 구역에 있어서는 인구가 얼마 살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인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지만, 서울특별시나 남양시라고 하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정비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정비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반면 인구 5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도지사가 따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경우에는 정비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소규모 도시,
구리시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 기간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되게 되면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를 따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저 정비 기본 계획을 열람하게 되었을 때 남양주시 어디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 정비 예정 구역에 관한 사항과 언제쯤 시작할 수 있는지 시기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 기본 계획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돈 되는 것이겠습니까? 돈 안 되겠습니까? 지금 2018년인데 한 3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정비 사업할 수 있는 장소라고 예정해 놨다고 하면 그 주변에 창업해 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돈이 되는 걸로 이제 마음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예정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내가 뭐 갭 투자를 해서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정비 예정 구역에서 정비 예정 시기에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토지 이용 계획을 우리가 열람함으로써 미리 개발 가능성에 관한 사안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어디를 정비 사업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것들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이고 남양시장이 이 정비 기본 계획을 남양주시에 수립하게 된다면 저 정비 기본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정비 사업은 안 하지만 3년 뒤에 5년 뒤에 시행할 수 있는 정비 예정 구역이 5곳 7곳 있다고 하면 그러한 예정 장소를 여기 정비 기본 계획에 담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특별시에 하나, 남양시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 예정 구역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정비 예정 구역에 관한 사안들을 정해놓고 그 시기가 도래해서 정비 사업이 시행되게 된다고 하면 그곳은 정비 구역이 되고 그 정비 구역에서는 몇 층짜리 아파트 맞을 것인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개발 계획을 정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실역 주변에 주공 아파트는 50층 높이의 아파트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35층짜리 아파트를 만든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 규모에 관한 사안들이 각각 결정되는 것은 바로 정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25층 또는 어떤 아파트에서는 15층, 50층 그런 규모에 관한 사안들은 정비 계획에서 각각 마련되게 되는데 이 정비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저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정비 구역 지정은 최근 법을 개정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는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 못 됩니다.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저 정비구역의 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 수립을 작년까지는 수립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입안이란 말로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정권자라고 하면 정비 계획을 당연히 입안할 수 있는 자유고요.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그 행정관할 구역에 여러 구청장과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강화 군수가 존재하는데 그 구청장과 강화 군수 등을 구청장 등이라 하고 이들이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입안에 있어서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등과 특광이 직접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그 입안한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반면 남양주시에는 남양시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면 저 남양시장이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경우에도 구리시장이 정비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하며 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누구만 특별시장만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인데 정비계획 위반한 자는 지정권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구청장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저 구청장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못되죠. 국토교통장관, 도지사, 구청장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못된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강남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집가 상승 원인이라 판단하여 구청장은 지금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결정권은 없고 정비계획 위반만 할 뿐입니다.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비계획과 관련되어 위반이라는 것 그리고 지정이라는 것 우리가 국회법 공부하시면서 위반 결정 고시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일 먼저 했던 게 기초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청취, 세 번째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위반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그런데 협의 왜 했습니까? 제2롯데월드 만들어진 위치가 애초에는 성남 비행장에 비행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공군 측과 협의 과정 거치면서 그곳에 제2롯데월드 만들어도 되는지. 근데 최초에는 공군 측에서 이를 반대했고 MB가 대통령이 되셨을 때 사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혁파시켜야 된다면서 활주로를 3도 정도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공군 측은 더 이상 관계 행정기관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지금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각각 관할 관청이 있죠. 농지라면 농림부 장관, 산이라고 하면 산림청장, 비행구역이라면 공군. 그래서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된 행정청이 협의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뭔가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여기 독관 농자이겠습니까? 주상공이겠습니까? 주상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시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고 주거지역이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서 주거개선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상공에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이라면 이미 조사 측량 할 만큼 많이 했겠죠. 기초조사 아예 안 해버립니다. 국회법상 기초조사는 필수사항인데 개발법에서는 임의사항,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주상공에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아예 안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실시하게 되는데 공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청회는 딱 세 군데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이후 공청회 실시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공청회 빠지면 이제 나머지는 다 공람 절차입니다. 그리고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딱 두 군데만 30일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 공람 기간은 30일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3, 4월 코스 때 아마 보실 수 있는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공람 기간도 30일입니다. 두 개 빼고는 공람 기간은 모두 14일입니다. 공청회 14일이고 공람도 14일. 다만 30일 이상 공람 기간 거치는 것이 있다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해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할 때 그때만 30일을 공람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보시게 되면 이거 다 틀리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0일은 예외적으로 한 두 군데 있다. 그렇게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협의는 지역지구구역과 관련된 관할관청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민은 특광시구는 정치가이지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만 철거하고 새 건물 만든다? 아니죠. 정비 기반설인 도로, 주차장 등을 확보해야 되죠. 그런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되는데 이 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이미 집이 만들어져 있던 동네이거든요. 그곳에 논, 산 없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절차가 많이 생략돼가지고 당황할 수 있지만 저렇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기초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 절차로서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 예산 쓸 필요 없거든요. 여기 정비 기반설에 있어서는 시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한 이후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 협의 없습니다. 뭐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왜 두 개 절차가 빠지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협의는 이번에 개발사업 하는 곳에 농지나 또는 임야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와 관계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거쳐야 되는데 이미 정비구역은 뭔가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서 그 관계 행정기관이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협의 아예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초조사는 주상공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 측량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기초조사 필요 없죠.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위반 시에는 공람조차와 지방의회 의견 정치 이후 위반하고, 위반권자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특광시군이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더 챙길 게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더 갈 필요 있죠. 그래서 통상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 개선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하는 자. 여기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위반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 안전진단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절차를 위한 것이죠.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전진단 하는 자는 누구이다?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렇게 봐주십시오. 여기 기본계획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예정 구역을 각각 결정하게 되는데,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진짜 낡은 아파트인지 주민이 살기 힘든 아파트인지 파악하기 위해 뭘 실시한다? 안전진단 실시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없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 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낡고 오래되어서 못 살 정도다, 그 판단하게 되면 안전진단 실시하게 될 것이고, 저 안전진단 통과했을 때만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저 정비계획이 제대로 위반되게 되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특광시군이 하게 됩니다. 만약 갭 투자하신다고 하면 언제 투자하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안전진단은 통과하면 그때부터 가격 좀 오르기 시작하는데, 얘가 이번에 법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진짜 안전진단 통과할지 안 통과 안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 알아주실 게 있는데요. 대치동에 음마아파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잠실 5단지든 이번에 재건축하게 되는 잠실 중호아파트든, 그리고 심지어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든, 걔들 올해가 2018년이기 때문에 2007년, 2008년쯤에 안전진단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10년 전쯤에 안전진단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거기 주민들 잘 살고 잘 계시던데요. 안전진단 제대로 한 거겠습니까? 대충 한 거겠습니까? 아니, 안전진단 통과할 정도로 D등급이나 2등급 나왔다고 하면 지금 당장 건물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별탈 없이 잘 살고 계시고, 이번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 싹 다 자르시고 어떤 새로 경비원 뽑는다고 하시던데요. 낡은 아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전진단 자체가 하나의 허울이 아닌가, 형식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제를 꽤 많이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전진단 예정되었다 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저 안전진단 통과했을 때 정비계획 위반 중이다,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한번 투자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된다 해서 금방 또 아파트 짓는 것 아니더라고요. 주민도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때는 이쪽이고, 재건축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 단계인데,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또 시행된다 해서 잠실 강남 쪽 아파트 거래 잘 안 된다던데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요즘은 재개발 쪽을 많이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정부까지도 노원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해서
그 노원 주변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정부이거든요. 의정부 쪽에 둔싸들고 가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정비 기본 계획을 열람하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재개발 예정구역이 있거든요. 그것 쪽에 다세대 주택을 전세 끼고 구입하시든지 뭐 해서 많이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더라고요. 지금까지 투기를 주장하고 있는 위험한 나쁜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규제가 꽤 많이 강화되었다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안전자는 누가? 입안권자가 실시하는 겁니다. 입안권자가 실시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현재 입안권자는 특광, 시군, 그리고 구청장, 죄다. 재건축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안전단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 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구분되신 겁니다. 그리고 저 안전단 통과했을 때만 뭐 한다? 정비계획 위반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실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시행자에 관한 문제와 저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건축허가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단계, 저 사업 시에 인가받게 되면 이후 관리 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하면 시장 군수 등에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지 계획 인가 기억나십니까? 환지 계획 인가. 지난주에 공부하는 건 별로 생각이 안 나십니다. 그 환지 계획 인가와 마찬가지인데 저 관리 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비 사업 끝나면 새 아파트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약속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 구청장이 이에 대해 인가를 해주게 된다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 건물 만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고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소유권 이전 고시라 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 고시 다음날 권리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처분 기억나십니까? 환지처분 공고가 소유권 이전 고시고요. 그 다음날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을 이전 고시 다음 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3, 4월 달에 하든지 5, 6월 달에 하든지 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만 열심히 봐주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계획하고 있는 게 이 도정법은 한 6문제 출제되는데 2문제, 뭐 적으면 1문제 맞춰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맞추는 게 목표이고 다만 전체 흘러가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절차, 2단계는 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받는 절차, 저 사업시행 인가가 집 만들 때, 건물 만들 때 건축 허가와 같은 성격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3단계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처분 계획의 절차,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오늘은 1단계만, 그리고 아마 1단계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347페이지 함께 보시면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찾으셨죠? 1번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 주체라 해서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은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0년 단위 줄 맞춰놓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다 인정한 시의 경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만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있는데요.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라고 하는 행정 관할 구역 안에 10년 단위의 정비 사업과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시장이 관할 구역을 단위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에는 정비 기본 계획 2개, 딱 하나입니다. 관할 구역을 단위로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면 남양시장은 남양시 행정 관할 구역 전체에 걸쳐 정비 기본 계획 하나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하면 소도시거든요. 그 소도시의 경우 필요하다 인정하면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는 정비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소도시의 경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수립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의 경우는 정비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소도시의 경우는 생략될 수 있다. 그렇게만 판단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는데요. 우리 수도권에는 대부분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원도에 알고 있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속초시라고 하면 여름철에는 유동 인구가 한 70만에서 100만 된다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가보게 되면 인구가 8만, 9만 정도입니다. 그 속초시라고 하면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인데 그곳에 정비 기본 계획 따로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규모 작은 시라 판단하게 되면 기본 계획 수립해봤자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10만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에는 10만이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도시의 경우는 그냥 필요성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만 판단해 놓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드릴 걸 잘못했습니다. 2번입니다. 지금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특시, 특도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5년마다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저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저 기본계획 내용 가지고 시험에 묻고 있는데 9번, 10번 봐놓습니다. 박 속에 9번, 10번 찾으셨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그리고 10번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과 그 시기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명시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거 돈 되는 일이라 말드렸죠. 그러면 저 정비 예정구역이 최장 10년, 5년마다 타당 검토를 했다고 하면 5년 이내 어디가 정비 사업할 수 있는 곳인지 미리 정해놨다면 저 같아도 돈 들고 갈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비 예정구역과 그 시기를 명시해 놓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원인이라 해서 얘를 좀 숨겨놓을 필요가 생겼거든요. 한 장 넘겨주십니다. 동그라미 4번 찾으셨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9, 10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9, 10은 정비 예정구역과 그 시기입니다. 박 속에 9번, 10번 찾으셨죠? 그래서 1번 생활권 설정. 그냥 생활권이라는 것만 동원해 놓습니다.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방향, 이러한 것들을 정비 기본계획에 담게 된다고 하면 정비 예정구역과 그 시기에 대해 생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권이라는 것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평내호평이라고 하는 동네 있고요. 그리고 도농지구라고 하는 동네 있습니다. 그리고 진접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별내라고 하는 동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단위별로 충분한 주거 생활과 그리고 상업활동, 그리고 직장,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갖춰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벗어날 필요 없이 그곳에서 계속 거주해서 생활할 수 있죠. 그 생활권과 관련되어 그 생활권별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향에 관한 사안들을 정비 기본계획에 담게 된다고 하면 딱히 정비 예정 구역 따로 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갖춰져 있고 그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생활권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8개 생활권을 설정해 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동네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7개 동네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내가 나중에 창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 정비 기본 계획을 열람하면서 저 생활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남양주에서는 일반 다른 지역과 달리 워낙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고도화시킨 집중적인 개발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팽창했다가는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공간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결국 높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딱히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고 하면 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 밑에 땅은 집안 탄탄하던데요. 그래서 그만큼 고층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권과 관련되어 정비사업 가능한 곳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저 5층짜리 진주 아파트 제가 한 2, 3년 전에 봤다고 하면 저도 갭 투자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지났다라는 것만 이야기 드리고, 나중에 저 생활권과 관련되어 만약 5층짜리 아파트가 눈에 보이고 지하철 역사나 또는 대중 기반 교통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갭 투자하시는 것도 계속 제가 투기를 주장시켜가지고 하여튼 이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저 생활권을 강북 쪽 그리고 강남권에서 한 58곳을 정해놨습니다. 저 생활권 바탕으로 해서 강북 쪽에서도 지금 기반시설 확충이나 도로가 진짜 좁았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큰 도로 만들고 여러 편의시설 확보하면서 강북 쪽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권 이해하시겠습니까? 생활권을 정비 기본계획에 설정하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과 그 수립 시기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양가 1번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동그라미원의 의견 청취 14일이란 말 눈에 보이시죠?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정비계획 입안할 때만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기간은 며칠? 30일. 이거 일반적인 겁니까? 딱 두 개만. 관리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할 때만 30일이고 나머지 열람은 죄다 14일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 열람 14일 이상 실시하게 되는데, 이거 신기한 거 아니시죠? 표정에 신기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예, 그래서 남은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차셨죠. 줄만 한 줄 쳐놓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가로 해놓습니다. 35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에 대해 제가 그냥 건너뛰었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350페이지 찾았습니까? 350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차셨죠.
정비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것만 지금은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비구역 지정 찾으셨죠? 약을 1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원칙,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겠습니까? 강화군수가 지정하겠습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인데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인데 인천광역시에는 그 행정관할구역에 강화군이 있거든요. 그 강화군수가 정비구역 지정하겠습니까? 인천시장이 지정하겠습니까? 인천시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수라고 하면 이 군수와 같다, 다르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수라고 하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이지만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은 서울의 구청장과 똑같은 기능하기 때문에 강화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이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다, 대규모 사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환경을 고려한 개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제가 계속 기환경이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도시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편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반시설 설치나 각종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과 조화 이루어야 될 것이고 경과는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기환경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토지 소유자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공공사업입니까?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규모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지정하는 정비구역이 아주 넓어야 될 것이고요. 최소 단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무엇 미만이라는 말 쓰게 되면 소규모 사업이고 무엇 이상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대규모 사업으로 각각 설정해 놨습니다. 3, 4월 달에 면적 구분 처음 들어갈 텐데 그거 3, 4월 달에 면적 구분 듣더라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주십시오. 한 5, 6월 달에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험 볼 때까지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지금 숫자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전체 흐름 체계를 한번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단부에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이 있는데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단위 면적은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2번이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바뀌었는데 올해 또 바뀌었거든요.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천재지변 추천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긴급 시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항에 지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피해 입은 곳이 흥해읍이라고 하는 동네더라고요.
그 동네가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재 지변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기본 계획과 관계없이 정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거 달아 부탁드렸습니다. 천재 지변으로 긴급한 뭘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딱 하나이죠. 천국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것 빼고는 장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정비사업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바로 T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항상 누구? 특광 시군이라는 것 꼭 한번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찾으셨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찾으셨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정권자 동원해 놓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외에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구청장 등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 그래서 자치구의 구청장부터 한 줄 밑에 구청장 등이란 말이 있죠. 거기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구청장 등을 줄쳐놓습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광 가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면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청장 등도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죠. 저 구청장 등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그거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작년에 공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이게 계속 달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기억과 지금 공부하는 게 어느 게 맞는가 아마 시험 볼 때는 참 고심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들 처음 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고 구청장 등도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는데 저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광시군이 정비계획 위반하며 추가적으로 특광시군 밑에는 구청장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청장도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 위반권자라면 특광시군 구청장, 정비구역 지정권자라면 특광시군,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것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실 겁니다. 문제 풀어나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시간 나시면 봐주시면 됩니다. 바로 357페이지 찾으셨죠? 357페이지 찾으셨죠? 안전진단 찾았습니까? 딱 두 군데만 보실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안전진단 원칙 찾으셨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반권자 추천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하여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안전진단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필수사항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3, 4월 달 그때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4번 찾으셨죠?
안전진단의 비용 부담 기억 원칙입니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한다. 시장 군수 등 부담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뉘어문입니다. 정비계획위반권자는 안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단 실시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하는 자 줄쳐놓으시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각종 비용 부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안전단 실시 비용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시장군수 위반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저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 조합은 1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만들어집니까? 2단계. 그러면 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안전단 실시할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특정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왜 우리 아파트에 재건축 안전단 안 해주냐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자 요청에 따라 안전단 실시하게 된다면 그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니은번 예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당연히 안전단 실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칙,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안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장 군수 등이. 왜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한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조합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안전단은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제도인데, 이 상태에서는 조합이 만들어진 적 없죠. 그래서 비용 부담시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전단 비용을 누가?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전진단 제발 해달라고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요청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비용 부담시키겠다, 그 의미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만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 진짜인데.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양가루 6번 찾았습니까? 양가루 6번 찾으셨죠?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찾으셨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결정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이란 말은 이게 작년 제목을 그대로 응용하다 보니까 이 제목인데, 정확하게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작년까지는 구청장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정비계획 위반 여부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8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8번은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올해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것은 천천히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362페이지 찾으셨죠? 362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2번.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만 보십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송관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들어야
지정하며 30일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는 며칠? 30일 이상 열람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일반적인 공람 절차는 죄다 14일인데 여기는 30일입니다. 그리고 목차만 보십니다. 2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옆에 페이지 5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지도의 심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보십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이 책에서는 지도위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예, 그러면 우리 이거 봐주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정비계획 위반 시에는 위반권자가 주민 의견 청취를 공람 방법으로 30일 이상 열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위반권자가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죠. 관계 행정기관 협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도시계획에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기초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협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찾으십니다. 지금은 그냥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봤다는 느낌만 있어주시면 됩니다. 한 1, 2월 달에 다 해버리시면 그때는 천재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십니다. 그게 맞는데 예, 나머지 이야기는 지금은 하실 거 아니십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도정법 해 나갈 겁니다. 도정법이 아니라 건축법 해 나가실 겁니다. 예, 쉬었다 하십니다.